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반역사부장 하겠습니다. 사반역사부장들이 오늘 스피드 퀴즈 했어요. 재밌는 거 자꾸 만들어내는 거 훌륭합니다. 오늘은 이제 4단원 마지막 장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민권의식이 막 성장해요. 모든 백성들이 정치 참여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식, 이게 민권의식인데요. 갑신정변 때 이미 인민평등권리 제정하라고 주장을 했죠. 동학 때도 노비문서 불태워라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법적으로 완전 폐지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신분평등이라는 걸 계몽하기 위해서 무슨 신문 발간했죠? 독립신문 뭐 이런 거 막 발간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민권 개념을 헌의육조에서 보면 민권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평민들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민이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등에 적극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교육기관. 근대적 교육기관은 을사조약 전과 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을사조약 전은 개화가 먼저야. 근대학문 교육이 먼저예요. 하지만 을사조약 이후가 되면 이제 애국이 먼저가 됩니다. 이거는 애국개몽운동할 때 배웠죠. 천천히 살펴보면 뭐 이렇게까지 막 많은 학교를 외워야 되나 싶은데 사실 수능을 위해서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때문에 좀 알만한 건 알아둬야 될 건 알아둬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아닌 친구들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을사조약 이후에 사립학교가 미친 듯이 세워졌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 요 정도 알면 됩니다. 봅시다. 공무원 시험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원산 학사 어느 지역에 생긴 것 같아? 원산의 덕원 지역 주민과 지방관이 건립을 했는데 사립학교였습니다. 구학문과 신학문을 같이 가르쳤고요. 무가 뭐예요? 무술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다. 뭐 여러 가지 했다.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공립 근대적 학교 영어 인재 육성하는 공립학원. 미국인 교사 초빙했는데요.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나왔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미국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근데 몇 년 만에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쓰죠.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지. 네, 요거 을사조약 반대하기 위해서 헤이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특사를 파견할 때 그 특사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에서 학교를 또 많이 세워줘요. 80년대서부터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대학교, 숭실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 그러나 을사 이후에는 안 세워요. 기독교계는 우리나라 살리는 게 먼저야, 복음 전파하는 게 먼저야. 복음 전파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한테 밉보일까봐 을사조약 이후에는 안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갑오 이후 근대식 교육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냥 뭐 공립이 세워졌긴 했지만 그냥 막 세운 거걸라 이제는 제도가 마련돼서 정부에서 노력을 또 많이 해요. 정부에서 황제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고요. 아니 황제가 아니다, 왕이다, 왕. 이거는 갑오 2차 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 후 일단 학교 세우려면 선생부터 세워야 되죠. 선생부터 만들어야 되죠. 상업학교, 외국학교. 그리고 제일 쉬운 학교가 뭘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중에? 소학교. 그런 관립 학교들이 이제 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관립 학교가 설립되고요. 대한제국에는 한성소학교, 한성중학교다, 중학교. 한성중학교, 상공학교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고요. 을사조약 이후 이제 일본이 탄압이 심해지니까 정부에서도 학교 못 세워. 철도 만들고 그러느라고, 일본 침략에 도움되는 거 만드느라고. 그리고 기독교계는 없어집니다. 대신 관리 일반인 여기 보성학교 있걸랑
이용익이라는 관리가 막 세우고 그래요. 보성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자기들이 맨날 민족학교 맨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국을 위해서 이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에는 신민회도 있고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서북학회, 기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기호흥학회. 혼자서는 학교 만들기 좀 힘드니까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막 세워요. 서전서수, 이상설이라는 사람들이 세우기도 하고요. 대성학교는 신민회에서 세운 거죠? 오산학교랑? 네. 신민회가 07년에 만들어졌어. 대성학교는 몇 년일까? 07년. 07년. 대성학교는 평양. 오산학교는 정주라는 도시인데 몰라도 돼. 그런데 일본에서 사립학교라고 내려서 막 탄압해요. 자, 근대적 교육기관은 을사조약 전, 후로 나눠진다. 을사조약 전에는 개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을사조약 이후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애국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언론. 최초의 근대적 언론은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인 한성순보라고 있습니다. 수는 그냥 뭐라 그래. 84년 갑신정변 때까지 급진개혁파 애들이 이걸 운영했는데요. 86년서부터는 온건파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성 주보로 바꿉니다. 처음엔 순환문이었는데 건문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문기구 이름이 뭐죠? 박문국이라는 관청에서 가능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협회 96년에 만들어지죠. 한글도 하고 영문도 하고 서재필이 만들었고 최초의 한글 신문이고 이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사립신문사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제국이니까 조선 때일까 대한제국 때일까? 대한제국. 왕성이 아니라 황성이니까 대제 때죠. 제국신문 98년도 황성신문 9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제국신문은 여자들이 주로 읽어요. 그래서 한글의 보급과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바지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읽어서 암신문 한글로 만들어집니다. 황성신문은 그에 비해서 북한문 훈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유림층 등 주로 중류 이상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독자층입니다. 암신문의 반대말이 뭐죠? 수신문. 여기서 시리아 방송대국이 나와요. 시리아 방송대국 쓴 사람 누구죠? 장지영.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장 민족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신민회의 기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병투쟁에 유일하게 호의적이었고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장 민족적인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사장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딴 신문들은 신문지법 만들어서 막 탄압하면 되걸라? 근데 얘네는 사장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신문지법으로 탄압을 못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 무조건 쪽지 시험에 냅니다. 배달 신문 배달해야 되죠? 배달의 기사 배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사용 확대와 한글 연구 아버개혁이요 한문 유지에서 한글 전용 북한문 혼용 등으로 문체가 변형이 되었다. 당연히 민족의식 고취하기 위해서. 최초의 북한문 혼용 신문 무슨 견문 서양지방을 유람하고 나서 본 것을 쓴 글 서유견문. 국문연구소 독립으로 운영했고요. 자, 국어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죠? 주자 들어가 주시경. 이제 일제시대 때는 최연배 이런 사람 알아두면 좋고요. 또 중요한 건 이것도 한국사 또 중요합니다. 을사조약 이후 사립학교 중요하다. 대한매일신보 중요하다. 한국사연구는 이게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각종 유인적기가 막 만들어집니다.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을지문덕처럼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각종 외국 흥망사, 미국 독립사, 월남만국사. 그래서 미국이 그 약한데도 제일 센 영국한테 어떻게 이겨서 독립을 했냐.
월남이 망해하는 과정처럼 되지 말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 뭐 고치가 목적이겠어요? 애국. 다 민족 의식 고치. 애국 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천이라는 후를 가진 황현이 들판에서 쓴 기록 매천야록 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신채호가 쓴 책인데요. 제일 중요해요. 홀로 우리 예전에는 중국 역사 밑에 끄트머리에 조금 우리 역사 쓰고 그랬걸라? 중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만의 홀로의 역사, 독사, 새로운 이론, 신론, 그리고 독사, 신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독사 신론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식민사학 비판하고요. 식민사학이 뭐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과거를 지녔어. 이런 거. 너네 맨날 당파 싸움만 하잖아. 당파 썩론. 이런 게 식민사학입니다. 잠깐 꺼. 시작. 야, 좀 봅시다. 자, 이번엔 이제 문학, 예술,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학.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설. 신소설이 등장해요. 개항기 신소설. 자, 신소설 전에는 무슨 소설이라고 그러죠? 소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전 소설이 신소설이 됐다가 일제시대가 되면 현대소설이 됩니다. 혈해노, 자유정, 금수회로. 그러니까 과도기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조는 34, 34, 34, 34, 35, 43 이런 형태가 있죠. 규정돼 있죠. 네. 시를 쓰려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진 시가 나타나요. 34, 34 이렇게 이런 몸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몸, 신체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요 신체시랑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일제시대 때 현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번역문학 같은 게 막 소개되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예술계에서는 서양 음악이 소개됐답니다. 실음계, 우리는 오음계죠. 실음계에 따라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창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도기 음악 이런 거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서양의 찬송가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거. 이걸 창가라 그래요.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현대적인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식 연극이 등장해서 뭐 은세계 같은 게 공연되고 있는데 그 최초의 서양식 극장은 원각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나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서양 미술이 뭐 유채화 이런 게 소개되기 시작했대요. 종교계에서는 천주교는 공식 포교가 86년에 시작되는데 프랑스와 수교했고 개신교는 공식 포교가 85년에 소개됩니다. 알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렌이 민씨의 뭐 사촌이나 사촌인지 조카인지 모르겠어. 걔가 갑수정부 때 칼을 맞걸라? 그걸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료가 아니라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료해줘서 이게 포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거를 막았죠. 이렇게 서양 종교를 막았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로 돈 안 되는 보육원, 고아원 이런 걸 운영했고요. 개신교는 위에서도 봤지만 학교나 병원을 주로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종교, 대종교, 단군을 숭배했습니다. 나철 오기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철이 만들었습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되게 독립운동 같은 거 관심 많을 것 같죠? 네. 나중에 요 대종교 사람들이 이끈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그러니까 대종교는 거의 뭐 독립운동을 위한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반일 단체로 해서 탄압하겠죠. 그래서 북간도로 이주해갑니다. 청산리 전투 김좌진 이런 사람 알죠? 대종교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는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유교 개신론 또는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이 아닌 유교 중에서 양명학으로 새롭게
우리나라를 구해보자. 그래서 유교 구신론 또는 개신론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억불 정책을 펼쳐 조선은 갑오개혁 이후 억불 정책을 폐지하고요. 한용운이라는 사람 무슨 시 쓴 사람이죠? 님의 침묵 쓴 사람이죠. 조선 불교 유실론 이런 거 주창했대요. 또 중요한 건 요 동학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종교와 동학입니다. 가장 친일 단체 잘 나가는 학생들 뭐라 그러지? 일진이라 그러지.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이 동학의 포접제 조직 이런 걸 막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수는 흡수됩니다. 이영구 이런 나쁜 놈. 그런데 손병희라는 사람이 이건 동학이 친일하는 동학은 동학이 아니다. 그래서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개칭하고 계속 민족 종교로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전통 문화가 많이 파괴되고 민중의 자주의식이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친일적 문학이나 이인직의 혈흔호 같은 경우 이인직의 혈흔호 같은 경우는 소설 내용이 이거야. 청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소녀가 총을 맞아. 근데 일본인 의사가 와서 치료해줘. 그러면서 그래. 야, 청나라 총에 맞았으니 너는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거 하면 막 친일하고 싶어지죠. 이 소설을 읽으면. 그리고 자기 종교 믿게 하려고 우리나라 애국심 이런 거 같은 거 좀 이렇게 관심 안 두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복음주의가 뭐냐면 자꾸 자기 종교 전파시키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없는데요. 그 다음부터 근대 문물의 수용, 의식주 생활의 변화. 일단 관복이 간소화됩니다. 복잡하게 여기다 용을 해주고 전 난리 쳤었는데 그리고 신분에 따른 의벽 차별도 없어집니다. 좀 당상관은 빨간색, 뭐 녹색, 밑으로 갔으면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누구는 장옷을 쓰고 누구는 안 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간편 한복이 등장합니다. 일단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거 안 써요. 장옷이랑 쓰개치마 일반 상식 장옷과 쓰개치마는 똑같이 얼굴 가리는 거죠. 근데 장옷은 이 팔이 있는 게 장옷, 팔이 없으면 쓰개치마입니다. 그리고 서양식 옷착용도 늘어나고 서양식 음식과 예절 보급이 많이 됐다. 뭐 에티켓 이런 게 막 생겨나고 커피든 기호식품이 유입되고 식사 시 남녀 동석 가능해지고 뭐 이렇게 됐대요. 대한민국 때. 그 다음에 주생활 신문제에 의한 주거 제한도 없어지고 서양식 건물 독립문 역사 동아리는 내일 보러 갑니다. 독립문. 그 다음에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손톱 끝에 몰라도 돼. 그 다음에 통성과 교통 신호의 발달 방문구 그때 만들어졌대요. 기기창 기계 만드는 기구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대요. 청일전쟁 때문에. 전화국 화폐 전환하는 기구 화폐점 이사업 때 없어지죠. 우정국 뭐 하는데요? 우정 쌌는데요? 아니요. 지금 우체국 전신이 85년에 처음으로 가설됐고요. 전등도 8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전화 98년. 요거는 조선 때, 요 이후 건 대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화, 전차, 철도. 은하철도 99.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는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건립했대요. 다음 의료는 기독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주도했고요. 아까 민정기 치료해준 사람 누구라 그랬죠? 알렌. 예, 알렌 이라는 사람이 광해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85년에 혜택 준다 넓게 병원 뒤에 재중원으로 바꿔요. 중생을 구제하는 병원. 그랬다가 이제 정부가 돈 주는 거 끊기니까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사립을 만듭니다. 지금 연세대병원이죠. 그리고 광재원이라고 지석영이 종두법 학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종두법은 저거예요. 마마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근대 의료원 양성과 유생률 적극적이었다.
근데 통감부에서 한국의 의학, 한의학 공식에서 철저히 배제해서 지금 김남순 같은 경우에 이 한의학 자걸랑 지금 100살이 넘었죠. 그 사람 같은 경우 치료하는 거 못하게 막 막죠. 문제점, 고급기술과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했다. 이권 침탈 및 주권의 제약을 받았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